실전 없이 이론만 답습하는 풍수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직접 얻은 풍수 이론을 알려드리는 행운성공TV입니다. 풍수 인테리어는 내가 타고난 기운을 보완해주고 바꾸어주는 개운법 중에 최고의 학문입니다. 예로부터 현재까지 동서양을 방문하고 큰 부자들과 고위 대작들은 알게 모르게 풍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습니다. 풍수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묘자리나 쓰는 미신으로 알지만 서양에서는 풍수 인테리어를 과학으로 여겨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할리우드 스타, 유명한 사업가들도 자신의 사업장이나 저택을 풍수 인테리어로 꾸미는 실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을 잘 들으셔서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식물 풍수 인테리어를 잘 활용하셔서 모두들 부자가 되십시오. 오늘 방송에서는 행운을 주는 관엽식물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끝부분에서는 식물 풍수에서 매우 잘못 알려진 상식과 오히려 운을 나쁘게 하는 식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어느 방송 매체에서도 알려준 적이 없는 식물을 놓아두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서비스로 행운성공TV의 최신 정보를 먼저 받아보십시오. 본방송 들어갑니다. 오늘은 금전운을 풍성하게 하는 관엽식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엽식물은 열매나 꽃보다는 잎의 생김새나 모양이 강조된 식물을 말합니다. 먼저 금전수입니다. 금전수는 일명 돈나무라고 불립니다. 금전수를 돈나무라고 불리는 이유는 고대의 화폐로 사용되었던 조개를 실로 꿰은 모양을 본뜬 상형문자 관처럼 생겼기 때문인데 줄기에 돈이 주렁주렁 달려서 돈을 불러온다고 믿었습니다. 꽃말은 부귀, 재물, 번영의 의미가 있고 다량의 음이온을 방출하고 공기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정화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공기 정화 기능과 전자파 차단 효과도 내는 돈의 운도 벌어주고 건강도 좋아지게 하는 행운의 식물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나무로 일컬어지는 염좌입니다. 영어로는 제이드 플랜트라고 하고 일본어로는 카네노 나루키라고 해서 특히 일본에서는 돈이 되는 나무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염좌 또한 공기 정화 효과가 뛰어난 건강과 행운의 식물입니다. 세 번째는 녹보수입니다. 녹보수를 일명 대박나무, 보석나무라고도 불립니다. 꽃말은 재물, 행복, 행운을 말합니다. 공기 정화, 음이온 방출, 전자파 차단의 효과도 뛰어난 재물과 행운을 주는 식물입니다. 네 번째, 해피트리, 즉 행복나무입니다. 행복나무는 서로 다른 모든 것을 치유하며 향기를 뿜다라는 의미를 가진 행복나무이자 행운나무입니다. 녹보수와 아주 비슷하지만 다른 식물입니다. 곱게 뻗은 가지 위쪽에 풍성한 녹색 잎이 있는 생김새이며 잎이 양쪽으로 늘어진 모습이 사람의 웃고 있는 모습과 닮았기 때문에 행복나무라고 불립니다. 다섯 번째, 몬스테라입니다. 몬스테라의 꽃말은 기쁜 소식과 헌신인데 몬스테라는 하와이어로 솟아나는 물이라고 합니다. 풍수에서는 물을 돈으로 보고 건강으로 봅니다. 특히 몬스테라 이파리는 잎 자체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이 형상이 바로 물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몬스테라는 가정이 부귀해진다는 풍습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집안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의미가 있는 행운의 식물입니다. 여섯 번째는 파키라 아쿠아티카입니다. 파키라는 재물운이 발복하는 부자가 되는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머니트리라고 합니다. 파키라의 꽃말은 쾌활,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내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내는 행운과 재물을 주는 식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재물을 불러주고 행운을 주는 식물을 집안이나 사무실에 놔두실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하시려면 다음의 이 방향에 놓으십시오. 똑같은 식물이어도 그 효과는 훨씬 더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바로 동쪽과 동남쪽, 북쪽, 서남쪽입니다. 이 방향은 풍수에서 대표적인 음의 방향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풍수는 방위가 가장 먼저 우선입니다. 제 말을 듣고 이 방위에 행운의 식물을 놓아두신다면 재물법과 행운을 주는 식물들의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금전운을 상징하는 관엽식물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잎이 최대한 동그랗거나 줄기부터 가지의 잎이 풍성하게 자라는 식물들이었습니다. 천원지방이라고 했습니다. 우주와 하늘의 근본은 모든 것을 순환시키는 동그란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동그란 모양은 모든 것은 원위치로 되돌리고 기운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상징하는 관엽식물도 잎의 모양이 동그란 모양이 많습니다. 잎의 모양이 동그란 식물은 나쁘고 부정적인 기운을 정화시키고 순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잎이 뾰족하거나 가시가 돋아있는 잎사귀나
줄기마다 가시가 돋친 식물은 흉한 식물로 봅니다. 뾰족한 것 자체를 풍수에서는 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인장이나 가시나무 같은 식물은 안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매우 잘못 알려진 식물의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운을 준다고 잘 알려진 행운목이 안 좋은 작용을 한다, 개업선물로 많이 주는 개운죽이 불운을 준다, 넝쿨식물과 담쟁이 식물이 불운을 준다, 이런 말들이 과연 사실일까요? 여기서 잘못 알려진 식물의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행운목과 개업 선물로 많이 준다는 개운죽이 나무 기둥에 잘려서 운이 단절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모든 나무는 매년 가지와 줄기를 제거하는 가지치기, 즉 전지를 하면서 나무의 크기와 모양을 조절하여 미적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행운목과 개운죽은 중간에 큰 줄기를 잘라도 어느 식물보다 힘차게 양옆으로 새로운 줄기가 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재탄생의 의미가 있어서 행운의 의미가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 독자 여러분들도 겁먹지 마시고 집안에 행운목과 개운죽은 물론이고 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는 너무 크지 않게 가지치기를 잘 하셔서 행운을 더 끌어당기십시오. 행운목과 개운죽을 더 강력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재물복을 극대화하는 수경식물 영상편을 따로 만들어서 곧 알려드릴 테니 항상 행운성공 팁을 애청해 주십시오. 또한 넝쿨식물처럼 잎이 아래로 처지거나 담쟁이 식물처럼 이리저리 꼬이게 자라는 식물은 운도 꼬이고 처진다고 해서 안 좋게 본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낭설입니다. 잎이 아래로 처지는 넝쿨식물 또한 공기 정화와 음이온을 다량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넝쿨식물을 키워도 잘 사는 집이나 카페는 굉장히 많고, 담쟁이 식물이 휘감고 있는 유명한 카페나 부천의 아파트 담벼락,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같은 명문학교, 유명한 미술관, 유명한 교회 등의 벽들이 있는 곳들도 융성하게 발전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식물에서는 유일하게 칼끝처럼 날카롭게 보이는 잎이나 가시가 있는 나무들만 피하면 됩니다. 이 나무들에서도 호랑가시 나무는 음기가 워낙 센 곳에서는 귀신과 안 좋은 기운을 쫓는 기란운을 만든다고 해서 예로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고, 가시가 있는 나무 중에서도 장미처럼 붉은 꽃이 피는 꽃나무는 흉한 기운이 대부분 반감되어서 키워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식물과 나무는 인간에게 이로운 작용을 합니다.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인간에게 건강과 행운을 주는 식물을 좀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방송에서 말한 행운을 주는 식물을 잘 참고하셔서 생활에서 직접 키우시면서 모두 부자가 되십시오. 인생에서 행운과 성공을 찾을 수 있는 행운성공TV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